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긴 한데 예비 며느리였던 상대 집안의 딸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방장이었고 저는 홀과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아들과 인연이 만들어진 건 어느 겨울날 한방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눈보라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지쳐있던 아이는 배가 많이 고픈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더니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고요. 그때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 혼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짜장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많이 배가 고픈 것 같다며 양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하루 날 잡아 노인분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일도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당장 돈이 없는 분들이 가끔 찾아와서 도움받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온 아이의 모습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었고 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눈보라를 뚫고 들어왔는지 아이의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자 허겁지겁 배를 채운 모습을 보니 너무 딱하더군요. 추운 겨울날 입고 있던 옷도 두껍지 않은 얇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였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온 남편은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아이를 보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볶음밥과 탕수육을 추가로 만들어 저에게 내어 주었어요. 아이는 볶음밥과 탕수육을 보더니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라고 당황해 하길래 서비스라며 긴장하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추가적으로 내어준 음식까지 깨끗이 비운 아이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을 건네 주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이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며 불안한 표정을 보이길래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와 건네봤더니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면서 배고플 때마다 밥 먹으러 오면 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 아이와 저희 부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가끔 식당에 찾아온 아이는 매번 종량제 카드를 내밀며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집안 사정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아픈 곳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 제공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식당에 찾아온 한 여자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밖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여자를 붙잡았어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직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끌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대충 봐도 친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놓으시죠.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알아? 내가 친엄마는 아니더라도 얘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으니 엄마나 다름없지. 관리해야 될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내가 보육원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하나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 몇 번이나 말했어. 저번에도 나가지 말라고 크게 혼났으면 말귀를 알아들어 먹어야지. 이리 와. 너 혼자만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멋대로 굴 거야? 저기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보육시설이라뇨.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는 아이를 무작정 끌고 나가면 어떡해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원에서 밥을 얼마나 시원찮게 줬으면 며칠 굶은 애처럼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고요. 참나, 원장인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무슨 밥을 줘요? 굶기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리 내놔봐라. 뭐야 이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지고 있었어? 이걸로 여태껏 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은 거야? 이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카드라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카드인데 내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가지고 나온 거야?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딱해 보인다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 준 것 같은데 얘는 쓰레기 종량제 카드만 있으면 밥을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쪽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값 얼마예요? 오죽 딱해 보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돈 받을 생각 애초부터 없었고 혹시 몰라 그 카드는 저희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밖으로 맴돈다면 그건 보육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찾아오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교육 문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친다고요. 어찌됐든 음식값은 안 받겠다는 거죠? 다음에 이걸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밖으로 나오면 그땐 평생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줄 알아. 다른 애들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는데 너만 왜 설치는 거야? 다른 애들도 보고 배우기 전에 오늘 따끔하게 혼 좀 나야 되겠다. 아니, 당신이 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혼낸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 아이가 일탈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조용히 밥만 먹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 것만도 다행 아니에요? 당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입양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 내가 한두 번 겪은 줄 알아? 당신들 애 안 키워봤지? 딱 보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당신들처럼 아이한테 접근해서 도와주는 경우 정말 많아. 애가 딱하고 불쌍해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서 입양 결정하지. 그런데 나중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결국 아이를 다시 보육시설로 놓고 가버리더라고. 무슨 애완동물 키우다 버리는 것 마냥 상황이 안 된다고 하거나 아이랑 살아보니까 자기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무슨 육아체험 경험해 보는 것처럼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몰래 놓고 간 뒤 잠적해버리는데 내가 그걸 한두 번 겪었는지 알아? 그런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당신들도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보여서 욱하는 마음에 입양한다 하겠지만 그건 이 아이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괜한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 몸이나 간수 잘하세요. 보육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차에 태웠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저희 부부에게 눈을 떼지 못했고 그 눈빛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는데 워낙 삶이 바쁘고 봉사활동 위주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직원 없이 중식당을 운영한 이유도 그런 인건비 모아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남편과 단둘이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와 헤어지고 난 뒤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고 어디 다치거나 원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한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남편과 함께 보육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온갖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한테 소리치며 조금도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고 지쳤는지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걸 본 원장이 꾀를 부린다고 손을 올리려는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원장한테 소리치며 달려가 강하게 밀친 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입양하겠다며 잡고 있던 아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아이와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아이는 부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2살 정도 됐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면서부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현실에만 충실하기로 했었죠.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한 가족이 된 이후 제 아들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당연히 웃고 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내 오면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부부의 얼굴에는 주름도 많이 생기고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제 아들은 아주 잘생기고 건강하게 잘 커주었죠. 무엇보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펼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 부부 삶에
만족감은 상당히 컸었어요. 이런 행복이 앞으로 평생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놀라운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놀라긴 했었지만 혼자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제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며 식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제 아들이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모든 걸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망설였다면 제 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많이 바뀐 삶을 살고 있었겠죠. 저희 가족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악덕했던 그때의 원장을 봤을 땐 제가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의 인생은 불행만 펼쳐졌을 확률이 훨씬 더 컸었겠죠. 잘한 선택이었고 남편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을 위해 저희도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래돼서 낡았지만 식당 간판도 최대한 깨끗하게 닦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공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시부모 입장에서 예비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건 가끔 생각은 해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부부가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를 보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녁으로 일정 계획을 잡게 된 터라 식당 문을 일찍 닫기 위해 마지막 손님을 받은 뒤 마감됐다는 팻말을 붙이려는데 식당 문을 잡은 여자가 저를 밀치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띠며 금일은 사정 때문에 식당 문을 일찍 닫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좋게 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도 주문을 받으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남편한테 물어보니 금방 만들어주겠다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께 음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식당 안을 정리한 뒤 아들과 예비 며느리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남편이 먼저 들어간 사이 손님은 식사를 끝냈는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손님이 먹다 남은 짜장면을 제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짜장면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찾아가 머리 만지고 화장까지 전부 고생해서 했는데 개념 없는 손님의 행동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날을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민 거야? 내가 오늘 일이 바빠서 겨우 첫 끼를 먹게 된 건데
나보고 이딴 음식을 저 먹으라고? 그쪽은 만들기만 했지. 먹어보기는 했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더니만 완전 쓰레기 음식을 팔고 있었네.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받으려 들어? 아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 하면 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아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애초부터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이 집 소문 좀 났다고 아주 개판으로 운영하는구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옷 갈아입는 동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짜장면을 머리 위로 엎은 건데?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 아, 그쪽이 주방장이야? 짜장면 먹어는 봤어?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나한테 제공을 한 거야? 아주 형편없더구만. 이딴 걸 팔면서 돈을 받으려 들어?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정말 맛이 없었으면 한 젓가락 하고 말았겠지. 거의 다 먹어놓고 괜히 돈 내기 싫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내가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나 본데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감이 안 잡히지? 영업방해죄로 고소해야 정신 차릴래?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다시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되거든? 조용하게 넘어갈 테니 음식값 지불하고 오늘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 만진 값만 주면 더는 일을 키우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 만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돈만 지불한 뒤 다시는 식당 앞에 얼씬거리지 마. 지금 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정작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자기 찾아와 식사를 마친 손님이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음식값과 미용실에서 머리 만진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빈 그릇을 들어 사정없이 제 뺨을 내리쳐 버렸습니다. 식당 안에 울려 퍼질 정도로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었고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탕수육 접시를 그대로 들어 손님의 면상에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따로 달라고 했던 탕수육 소스를 손님의 머리 위로 전부 부어버린 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개념 없는 손님 하나 때문에 그날 일정을 망치게 되자 남편은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날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탕수육 소스를 뒤집어 쓴 손님이 자기 사이가 누군지 아냐고 법을 다스리는 검사라고 식당 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식당의 문이 열렸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 안의 풍경을 제 아들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며느리가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저희가 좀 일찍 왔죠?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온몸에 왜 짜장면이 묻어있는 건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저 여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 거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손님으로 받았는데 음식을 맛있게 먹어놓고 형편없다면서 갑자기 먹다 남은 짜장면을 내 머리 위로 엎어 버렸지 뭐야. 저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사위가 검사라고 더 난리를 치면서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내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이게 무슨 꼴이니? 아휴, 오늘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려고 왔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네. 저기, 잠깐, 고기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엄마 맞죠? 아니, 숨지 말고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요. 엄마 맞잖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여기 민호 오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데? 엄마 설마 오늘도 아빠랑 싸우고 뛰쳐나온 거야? 어머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영아, 너희 어머님이 왜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이러고 계시는 건데? 고개만 숙이지 말고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일을 어쩐다냐. 여기가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었어? 아니,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많은 식당 중에 하필 예비 사돈 되실 분의 식당에 들어오다니. 알았다면 나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아니 글쎄, 너희 아빠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딱 걸렸지 뭐야. 그래서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분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무작정 들어온 거거든. 너는 알잖아. 엄마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거.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밀어 넣었는데 화가 안 풀려서 나도 모르게 예비 사돈 분들인 줄도 모르고 화를 내버렸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비 사돈분들께 화를 풀어 버렸네요. 이를 어쩐다니. 식당에 피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쪽 가정 문제 때문에 남의 가정에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쪽 사이가 검사라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이용해서 믿고 더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 아들이 안 볼 때 뒤에서 이것보다 더 난리를 쳤겠네요. 민호야,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엄마가 반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구보다 너를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니 서운해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저런 집안에 네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할 거니까 나중에 더 좋은 집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네요.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사이로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여자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면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여자에게 고소 진행을 했어요. 제 아들이 검사인 걸 알고 있던 여자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제 아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터라 선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로 인사왔던 그 집안의 딸이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못난 자기 부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매일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은데 용서해주고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고 그 여자에 대한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용서를 해준다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게 뻔하다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면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손님이고 거기에 더해 사이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낮잡아 보면서 함부로 대한 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 아들이 보육원에서 지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원장이라는 사람인 자기의 위치가 제 아들보다 높다고 함부로 대했던 그런 행동들이 제 아들한테는 상처였고 그런 사이가 보기 싫어 검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도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시작된 인연이 기막힌 대역전극이 되었고 현재는 멋진 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길을 걷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아들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미래에 어떤 행복을 가져오게 될지 그건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목표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실 텐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려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예비 신랑과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인차가 다르다지만 이번 결혼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예비 시모의 노골적인 행동은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따로 받으시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길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처음 뱉은 한마디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니
저희 집안이 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점이 제일 걸린다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시모가 그동안 예비신랑에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며느리의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조건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말들은 예비 신랑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던 시모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좋게 헤어지길 부탁하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네가 어차피 이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머리가 있다면 그 돈 받아야지. 상황 판단이 그리 느려서 되겠어? 고집 부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버텨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돈 받아도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져 달라는데 돈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아들과 함께 놀아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넣어놔도 된다. 너희 집안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면서 그 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 하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치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했을 텐데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행동하셔놓고 뒤늦게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돈 봉투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억지로 결혼한다면 분명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예비 신랑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같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던 예비 신랑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비 신랑을 통해 시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었고 예비 시모 또한 따로 만나기 전까진 결혼 허락에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태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설명을 하기보단 제가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나눴던 대화와 돈봉투까지 나왔었다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 알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불렸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내가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는데 너의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가족들 분위기가 어떻게 됐니? 끝내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각자 급이 있는 건데 오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어머니, 저희 연애만 5년 했어요.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땐 이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뿐이지 이미 속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를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고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5년에 대한 보상금까지 챙겨줬으면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인정하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 들어? 당신도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저의 편을 들고 있는 건데? 서로 좋아서 5년을 만나왔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 아직도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막아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 시간 연애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문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좋고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에 대한 아픔뿐이겠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빠가 가진 뒷배경을 보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시겠지만 사랑을 선택한 건 다르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길 원하세요? 예비 시모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에선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기업을 나온 남자친구가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저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받게 될 용돈 또한 예비 시모가 생각해 두었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저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지속해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비 시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대한 분위기 좋게 끝내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좋은 점 하나쯤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둘의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둘이 사랑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문성이의 인생을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혀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아, 글쎄. 쟤는 내 며느리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이 문성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곤 하지만 이건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문제라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결혼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오네요. 제 인생 남이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반대한다고 이 결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충분히 의사 전달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한 말은 쟤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냐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고 나서야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극단적인 면만 보려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꺾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내 아들과 앞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 집값이 아마 9억 정도 될 거다. 그에 맞게 너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보통은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두 달 전에 예단비를 받는 게 기본 절차이지만 지금 내 기분으로는 아직 상견례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상견례를 하든 말든 기준을 정하도록 하마. 원하지도 않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는데 상견례부터 해서 예비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테니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나에게 보여주거라.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 건 충분히 확인했으니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3일 시간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예비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준 대신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했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정하는 아파트 금액의 10% 정도를 예단비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예정대로 3일이 지난 뒤 저를 다시 집으로 불러드렸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있는 9천만 원이 예단비로 준비한 금액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9천만 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는 그냥 전문대조래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차려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다가 내 아들 만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해졌는데 최소 1억도 아닌 9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너한테 3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네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3일을 준 건데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9천만 원의 돈이 전부인 거야? 이 돈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고작 이 정도라니. 너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기준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니 어쩌겠어. 이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너를 미리 부른 건 저번에 따로 만나서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나는 내가 준 봉투를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조금도 없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너 하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길이 훤할 테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동안 내 아들과 연애하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왜 지켜만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헛헛할까봐 잠깐 동안 데리고 놀라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예비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통장을 주워들어 제 뺨을 올려치더니 보란듯이 통장을 마구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힘들게 마련한 9천만 원이 들어간 통장으로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 손에 들려있던 찢어진 통장을 뺏어버린 뒤 가방에 넣은 다음 원하는 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통장으로 제 뺨을 올려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렇게 뒤돌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가 저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가 깨어나지 않길래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닥에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남자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구조대원 분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구조대원분은 머리가 크게 다친 상황이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 상태만 확인하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함께 들어온 예비 시부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진 건데? 당신 때문에 문성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데?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빨리 흔들어 깨워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흔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구조대원이 하는 말 못 들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거 당장 안 내려놔? 지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제가 나가야지. 전염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신도 하지 마.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야? 어찌된 게 당신은 되려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뭘 잘했다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어. 자식까지 이 꼴로 만드니 속이 후련해. 경찰 조사 진행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빠짐없이 증언하고 법적 처벌을 똑똑히 받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가.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구조대가 와서 남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뒤이어온 경찰분들이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황 설명을 했고, 예비 시부가 뒤처리를 하겠다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응급실로 가보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됐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을 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하루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한 뒤 태어나면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깨어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앞길을 막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여기에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시모는 그날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통장으로 뺨을 내려친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면서 합의금을 던져줬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처음엔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크게 다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던져줬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남자친구가 더 크게 다쳤기 때문에 통장으로 내려친 거에 대한 합의금만 보상해 주겠다면서 제 얼굴에 9만 원을 뿌린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바닥에 떨어진 9만 원을 들어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 9만 원을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길래 인간 취급조차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저 또한 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도자기 파편이 튀면서 제 얼굴에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상당히 힘들어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면 그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있겠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을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니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정신까지 혼미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다행히 현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금방 자리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전 남편과 현 남편의 관계가 엮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일이 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했는지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잘 운영해 오던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죠. 크게 구멍이 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주변의 돈을 긁어 모아야 했고 당연히 저희 집에도 손을 벌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생긴 일이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남편의 집안보다 많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상당히 적었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남편이 빌려주신 돈의 금액을 보곤 생각보다 많이 적다고 느꼈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도 많이 불편해 하셨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사업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빌려준 거였는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저에게는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서 대화하는 동안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의 처음 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꼴랑 5천만 원 내밀면 내가 좋아하겠어? 적어도 1억은 준비해 줘야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집안
빚도 없으면서 조금도 피해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망하면 당신이랑 나도 끝이라고. 내일 당신 혼자 가서 5천만 원 더 받아내와. 지금 나보고 다시 돈을 받아오라고? 우리 부모님 없는 형편에 그래도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건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돈 봉투 채우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이고 당신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얼마 전까지 떵떵거리던 집안이면 뭐해? 지금은 우리 집안에 돈 빌리러 올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는데 이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지금 한 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처신해. 알겠어? 똑바로 행동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 이 돈 다시 가져갈게. 아이씨, 빌려준 걸 왜 또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결혼 초부터 남편과 돈 문제로 틀어지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었는데 시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휘청거리자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이미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저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벌어모은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이 적다고 불만을 얘기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빌려주려 했던 5천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친정으로 달려간 저는 부모님께 다시 5천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당황하신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일이 커져 제가 더 큰 아픔을 받게 될 것 같아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상했던 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남편을 통해 듣게 됐는지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연결이 되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사돈댁에 들어갔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건 잠깐 휘청거리는 것뿐이고 충분히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집안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예민한 거 뻔히 알면서 네가 감히 그런 식으로 나와?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 빼고 5천만 원 맞춰서 건네줬는데 그 자리에서 봉투에 바람 넣어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머님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인간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수 받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집안이 재력이 있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업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돈을 빌리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으면 최대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잘했다는 거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라. 당장 그 돈 들고 우리 집으로 튀어오거라. 시모부터가 문제가 있으니 남편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선 이런 저를 걱정했지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시모가 저희 집안의 재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왔었고 반대했던 결혼을 허락했던 거라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 남편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시댁으로 오라는 말까지 무시하고 전화까지 받지 않자 시모의 화는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죠. 저는 제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모가 저에게 겁을 줘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게 되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남편이 친정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남편은 저와 대화 좀 하자면서 침착하게 밖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는지 부모님께 드린 5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 최대한 좋게 풀자고 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며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기분이 심하게 상했던 터라 남편이 부탁을 하는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며 남편을 돌려 보내려는데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진 최대한 건들지 않겠다면서 신혼집으로 같이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도 조금씩 화가 가라앉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돼서 집에 필요한 서류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시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자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남편의 힘에 떠밀린 저는 가라앉은 시모의 귀에 눌려 저절로 고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설설 기니까 네가 뭐 좀 된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으면 눈치 보고 움직여야지. 너까짓 게 감히 우리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처음에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일이 꼭 커져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죽했으면 쥐뿔도 없는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겠냐고.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없는 것들이라.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 쓸데없이 내 앞에서 주둥이 놀리지 말고 다시 사돈댁에 가서 5천만 원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집안 다시 일어나면 그때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까지 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끌어모을 때까지 전부 당겨서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으니까 사돈분들이랑 너도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될 거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 안 그럼 우리 공장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너희 집안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너 얼굴 볼 기분이 전혀 아니거든.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난리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으니까 좋게 해라.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기분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저한테 삥 뜯으세요? 남들이 보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알겠어요. 원래 돈 많은 집안일수록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저희 집안보다 어머님 집안이 훨씬 더 위기가 찾아온 거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빌려드린다 한들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뭘 믿고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사람 다루는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커질 수는 없겠죠. 이런 자리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속아서 왔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멈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내일 돈봉투가 아니라 이혼 서류가 당신 앞으로 도착할 거야. 도장 찍고 날짜 정해서 정리하자고. 어차피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더 이상 좋아질 수도 없잖아. 어머님도 반대하셨던 결혼인데 이혼하면 잘 됐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남을 하대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 분명했고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나가지 못하게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현관문을 막아서며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다며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마침 잘 됐다면서 거지 같은 저희 집안에 돈 받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날 저는 시모가 던진 물건들로 인해 왼쪽 팔과 어깨뼈에 금이 가게 되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선처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저에게 찾아와 최대한 좋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했던 터라 시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남편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해를 가한 시모는 1년 4개월, 남편은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잠깐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 사람들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 인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10년 전 얼굴 그대로네. 나 기억하지? 네가 그때 나랑 우리 아들 징역 살게 했잖아. 설마 벌써 잊은 거야? 딱 꼴을 보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먹고 살긴 힘든갑네. 하기야, 집불도 없었던 집안이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지. 인생이 180도 바뀌겠어? 옷 입은 거 보니 여기서 일하러 왔나 보네. 그런데 웬만하면 네 똥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좋지 않겠니? 백화점 이미지도 있는데 입구 앞에 세워두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없는 것들이 눈치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간만에 백화점 와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기분 잡쳤네. 예, 네 똥차 당장 안 빼니? 주차 공간만 잡아먹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그때처럼 어디 한 군데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전시모는 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오는데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부른 한마디에 몸을 돌려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를 부른 건 현재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현 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또다시 거친 말을 뱉어댔어요. 현 남편이 전 시모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제 과거를 알고 있던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이 사람이 그쪽 며느리인 줄 알아요? 어디다 대고 내 와이프한테 큰 소리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백화점에 왔으면 쇼핑이나 할 것이지. 노인네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지? 알아도 모른 척 지나치면 되지.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거짓말을 해? 참나, 이놈이 너 남편이니? 아주 둘이서 꼴값을 떤다. 없는 것들이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구만. 이런 년놈들이 백화점에 드나드니까 물을 흐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100배 1000배 낫구만. 아들, 너도 말 좀 해봐라. 쟤들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너는 분하지도 않아?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을 살았었잖아. 왜 몸을 돌리고 있어? 이리 좀 와보라니까. 왜 계속 멀리 가는 거니? 너도 와서 그동안 열받았던 거 다 풀어버리라고.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배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저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니까요. 그냥 대충 사과하고
빨리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방금 전화해보라고 한 것도 너였잖아.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고 그래?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아, 제발 그냥 좀 가자니까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요. 엄마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가면서 설명 드릴 테니 일단 이리 좀 오세요. 잠깐, 혹시 지금 그쪽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몸 좀 돌려보시죠. 혹시 재영 씨 아니세요? 문재영 씨 맞죠? 그래, 우리 아들 이름이 재영이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는 이놈은 이름까지 전부 다 알려줬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다 대고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놀려? 이것들 안 되겠네. 아들, 이리 좀 와봐. 아, 그만 좀 하고 몸 좀 돌려보라고. 아까부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아, 그럼 당신이 말한 전 남편이 쟤였어? 존대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네. 하마터면 눈물 때문에 속을 뻔했던 거야? 저기요, 고개 떨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늘 일 때문에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없게 된 거 알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을 만나냐? 어제는 면접 볼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아직까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 그래서 사정이 딱해 보여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 내가 어제 얘기했었지. 딱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저 사람 뒤로 능력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내가 딱 하나 본 건 이 사람의 마음이었거든. 집안을 혼자서 일으켜야 된다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던 거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야? 너 취업했다고 한 데가 백화점이었어? 엄마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회사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 회사에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 부도 막지 못해서 지금 빚도 갚지 못했는데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던 일 때려치우면서 과거에만 얽매여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주는데 여기만한 데 없어요. 그리고 저 회사 일이 아니고 그동안 막노동했어요. 막노동하는 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겠고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오래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긴 백화점이라 환경도 좋고 한바식당 같은 곳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요. 저도 저 사람이 사장님과 결혼한 줄 몰랐었지만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저를 받아주면 안 될까요? 뭐? 받아달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전부 다 뭐였는데? 우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할 정도면 집안 사정이 엄청 열악하다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집안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는 엄청 잘 사는 척 했던 거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 어쩐지 당신이 입고 있는 옷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집안이 완전 망했었구만. 내 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망했어도 너희 집안이랑 비교가 되니? 우리는 핏줄부터가 양반 집안이야. 너 같은 년한테 무시당할 집안이 아니라고. 재영아, 이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다. 저 차 봐라. 딱 봐도 장사 더럽게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월급은 제때 주겠니? 이 차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레스토랑에 왔다 갔다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업무용 차량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제 아내가 이 차를 끌고 오지 않고 저기 저 차를 끌고 왔으면 그쪽한테 이런 무시도 안 당했겠네요. 아직까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세요. 나이만 먹었지. 눈은 이미 썩어 빠졌네. 남편은 가방에서 차키 하나를 꺼내들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억대 외제차가 반응을 했고 그걸 본 전 남편과 전시모가 현 남편 얼굴을 보며 나란히 쌍거품을 물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전시모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전 남편은 일 좀 시켜달라면서 열심히 하겠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진 게 많다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막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일 좀 시켜달라며 과거의 일들 전부 뉘우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어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 남편이 저희 레스토랑에 매일같이 와선 일 좀 시켜달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업무 방해죄로 신고한다 해도 CR도 안 먹히고 있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백화점 아니라서 보는 시선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다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예요. 한 번만 더 저희 레스토랑에 찾아오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레스토랑 셰프인 남편이 전 남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쪽 집안이 무너지면서 시부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전 남편과 전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걸 온몸이 느끼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저를 대했던 그 태도만 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이미 전시모에게 뺨을 몇 차례나 맞게 됐겠죠. 물론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인간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던 결정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런 삶이 평생 간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점을 인식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